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MLBB 크리에이터 고만합니다. 제가 지금 짝꿍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신혼집에는 산지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요. 이번에 집주인분의 사정상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금 빨리 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진짜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신혼집을 구했을 때 구하고 나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신혼집만큼은 정말 제대로 집을 구하려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집 구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집을 보러 다니면서 담은 영상들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체크리스트를 챙기자입니다. 우선 나에게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 체크리스트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수압, 채광, 방향, 결로, 곰팡이, 층간소음 등등 많은 것이 들어가겠죠.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결혼으로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혼 가전이나 가구를 구매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자취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옵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러 갈 집은 제가 혼자 보러 갈 거고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지를 짜놨어요. 그래서 안에 살고 계시는 분한테 질문도 많이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이 집 보러 다닐 때 꼭 가져다니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 줄자. 저는 핸드백에서 줄자 나오고 되게 이상하죠. 줄자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구경 다니는 집에 좀 양해를 구하고 센치 같은 거를 미리 다 재는 편이에요. 아무리 집이 예쁘고 채광이 좋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살림이 아니라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집을 꾸미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줄자를 꼭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한 12건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밤, 낮 최소 2번은 방문하자인데요. 낮에 보는 집과 밤에 보는 집이 너무 많이 달라요. 낮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저녁에 해가 점점 저물어 갈 때 갑자기 급격하게 해가 져서 집의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거나 너무 컴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낮에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밤에는 인적이 뚝 끊어져서 갑자기 치안이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낮에 방문할 때는 보통 주차 공간이 비교적 넉넉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방문했을 때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못해 큰 길에 세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낮과 밤 이렇게 비교해서 따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낮에 방문을 하실 때에는 보통 오전 11시에서 2시가 일조량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방문하셔서 해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해가 가려지는 건물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방향 역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듣고 남향이에요, 남서향이에요, 남동향이에요 이런 것들을 듣지 말고 실제로 방문해서 본인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아 남쪽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남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령 나는 완벽하게 아침형 인간이다 라고 한다면 남쪽이 좋을 수 있지만 밤에 일하시고 낮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북쪽이나 서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쪽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성향의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방향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동산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혼자 보러 오니까 되게 떨리네요. 여기가 과연 저희 집이 될까요? 아, 진짜 전세 계약 마치기도 전에 이사 갈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이게 전세 세입자의 서름인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될까요? 사실 첫 번째 집이 가장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 집은 저 혼자 봐가지고
일단 토요일에 짝꿍님이랑 한 번 더 보기로 했고, 일단은 다른 집들도 계속 후보군으로 둬야 하니까 세 번째 집을 보러 갑니다. 또 잘 보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집이랑 다섯 번째 집을 봤는데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다른 호수, 다른 층을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워. 답이 없죠. 근데 지금 저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는 동안에 주변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좀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녁 10시고요. 제일 처음에 봤던 집을 한 번 더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밤 10시라서 좀 늦었긴 하지만 지금 그 세입자분이 이 시간에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10시, 그러니까 밤에도 꼭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집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자입니다. 생각보다 등기부 등본을 떼지 않고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기도 전에도 법학과였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는 편인데요. 여러분, 이 등기부 등본 보지 않고 부동산 계약하는 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걸려있다. 경매권이 걸려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운이 나쁠 때에는 우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집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다 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염두하고 계신 그런 집, 내가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집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반드시 떼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 직접 걸어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요즘은 인터넷 혹은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문구가 도보로 지하철역 10분, 도보로 마트 5분,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만 믿고 부동산 중개인분이 하시는 말만 믿고 또 주인분이 하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걸음걸이는 더 느릴 수 있고 내 보폭은 더 좁을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 어플에 초시계 다 있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초시계를 켜서 출발합니다. 걸어요. 도착, 스톱, 몇 분인지 살피고 또 마트를 향해서 찍고 걸어요. 스탑, 몇 분인지 살피고, 이거를 우리가 방문하는 집마다 모두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실제로 걸어보고 내가 도보로 어떤 길로 걸었을 때 몇 분이 나오더라,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는 부담스러워. 맞아. 만약에 방뷰가 가려진다. 그렇지, 그 얘기니까. 근데 뭐 양 사이드로는 열리고 정면은 이제 닫힌 뭐 그런 뷰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실이나 주방 뷰는 완전 좋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 리뷰를 찾아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뷰를 찾아보실 수 있는 경로 대표적인 게 바로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원룸 건물, 오피스텔 이름, 아파트 이름 등을 검색하면 실제로 거주하셨던 분들 혹은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의 리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올린 글은 좀 홍보성 글, 좋은 것만 언급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뷰들을 꼭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어플은 호갱노노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정말 거주하셨던 분들 혹은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리뷰를 쓰는 어플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그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고서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뭐 단열이 잘 안 되는지, 층간 소음이 많이 심한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호갱노노 어플에는 진짜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거주민들 혹은 거주하셨던 분들이 리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나 전세 구하시기 전에 아주 참고하시기에 좋은 어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집 구하고 계시다면 진짜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집에서 여러분의 앞날도 밝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만족스러운 하루 되세요. 안녕!